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손상TV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바빠서 방송할 시간도 제대로 없습니다. 어제는 아침 10시에 여의도 가서 정관봉수 기자회견 사회보고 부랴부랴 국수 한 그릇 먹고 헐떡벌떡 뛰어와서 헌법재판소 또 왕국이 옆에서 집회하는 사회를 보게 됐는데, 어제 주옥순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가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좌파들의 공격이 심합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사회를 보러 갔는데 어제 차가 좀 열악해서 완전히 그 혹한의 찬바람에 차 위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정말 근육이 지금 욱신욱신합니다. 오늘 또 오라고는 하긴 하는데 몸이 이러다가는 못 빼게 될 것 같아서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좀 생각을 해볼 작정입니다. 자, 그래도 텀이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그거좀 방송이라도 계속 할 것이니까 관심을 가해 주시고, 요즘 최고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양질의 방송을 해주고 있다는 우리 준PD의 팩트체크, 그걸 꼭 보셔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뿌려주시고, 전환기류는 순식간에 50만이 늘어나는데 이 손상TV는 뭐가 잡고 있는지 아무래도 안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신기할 따름이에요. 자, 그래도 뚜벅뚜벅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황당한 문제를 좀 찔러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찌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 이상,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 해당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 업체, 그리고 이를 보도한 매체, 심지어는 기자들 상사까지 비난하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냐? 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노종면이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윤석열 지지 51%. 이 수치를 만들어낸 수법은 꼼수를 넘어서 범죄에 가깝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조사 수법도 수법이지만 결과와 수치만 호들갑 떨며 인용 보도해준 언론사들은 사실상 공범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매체 이름까지 밑에 가면 다 나열해 놓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오른 기자보다 뒤에 숨어 지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싶다. 후배 이름 팔아먹은 썩은 상사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어이 참. 노정면은 이어 그런 언론사들의 인용보도 지지자들은 극우 세력이거나 동조자일 확률이 높다면서 이런 범죄에 M1 기자들을 동원하지 말라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노정면은 이어 기자들도 이렇게 유행이 분명한 여론조사는 제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하길 바란다. 이런 범죄에 가까운 조사, 부끄러운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오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기자들도 이렇게 유형이 분명한 여론조사는 제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하길 바란다. 이거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 가서 이재명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야, 진짜 저도 오랫동안 신문법을 먹은 기자 출신이지만 이거 거의 막 나가는 수준이네요. 물론 언론이 여러분 알다시피 민노총 산하로 기어들어가서 전부 좌파 쓰레기가 돼가지고 이런 요걸 먹어도 싸다고 보지만, 노정면처럼 저거들한테 불리하면 이런 식으로 범죄 취급하고 보도한 매체와 기자들을 공범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꼴, 이게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여론조사 범죄고, 그걸 인용 보도하면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도 전부 공범이다. 참.
노중면이 세상 편하게 사는구나. 이런 비판을 받고도 앞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거나 이재명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그걸 인용 보도하는 언론과 기자들. 이거는 요걸 계속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범죄자 역할에 충실한 개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나올 때마다 보도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노정면이 말대로면 범죄자고 기자들도 공범이고 큰일 났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당 언론사나 기자들은 노정면의 페북 이 글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면 뭐 기자협회나 곳곳에서 언론 탄압이니 뭐니 해서 야단 법석을 떨더니 요거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요? 아니 기업에서 뭐 했습니까?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 압수해 가니까 갑자기 튀어나와서 언론 탄압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거는 경향신문 기자들 압수수색이고 노정면이 말하는 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해준 언론사 전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범죄자로. 그리고 기자는 물론이고 상사들까지 공범으로 엮었어. 극우 세력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언론 탄압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편이요? 제가 노정면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도 모두 범죄자입니까? 그 결과를 도출해낸 여론조사 기관은 범죄기관입니까? 어느 게 황당하냐 이거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상계엄에 찬성을 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야당 192석이 행하는 꼬라지를 보고 또 공수처가 하는 거 보고 아니 저 뭡니까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 보고 이 영 아니다 이거. 이래서 뭔가 잘못되면 감지한 국민들이 대거 지금 강경으로 쏟아져 나오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 이건 우리가 눈으로도 피부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지지율입니다. 반면에 이재명의 지지율은 국민의 대다수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개딸이나 그 민주당 지지자들만 아이고 우리 이재명 잘한다 이거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이 무슨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지지율이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노정면? 예? 아니 생각을 해보라. 이성적 판단을 해보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29번이나 탄핵 폭거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법 시스템이 다 깨지고 왜 검사들까지 다 그냥 탄핵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예산까지 그냥 삭감을 해서 나라 전체를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이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결국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국회 행태를 그대로 두고는 볼 수 없다. 이거 확인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짚고 넘어가야만 나라가 되겠구나 이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런 죄가 무슨 큰 죄라고 거기다가 내란 죄를 들이붙여서 지금까지 이작당하고 왔는데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성공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동조한 전체 세력은 내란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광분해서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전과 사범 출신에 감옥 안 가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냐고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결국 탄핵을 남발하고 입법 폭거를 통해서 온갖 악법을 양산하고 오늘날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이재명은 8개 명 12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덕지 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선 주자 지지율 47%가 나왔다는 게 이 나라가 미쳤습니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여론조사 제대로 했다고 보는 겁니까? 의심을 하려면 이런 걸 의심을 하고 범죄로 몰라면 이런 여론조사 기관을 범죄로 몰아야 되고 이런 거 보도하는 언론사와 기자를 먼저 비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51%의 여론조사를 발표한 그 기관도 공정이고 방금 이재명 지지율 47% 이것도 공정이에요. 어떡할까요? 저거들 입맛에 맞으면 안 있고 저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어이쿠야 싶으면 무조건 전부 범죄 취급하고 도둑놈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국회에 바글바글 하니까 나라 꼬라지가 안 되는 겁니다. 노정면에는 이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상습적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지르는 정도가 좀 심해요. 무슨 제보를 받았다가 내질러 뿌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에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박선원과 함께 노정면이도 국민의힘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노정면이가 고발당한 이유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사전 모의 만찬에 참여해서 내란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고발을 당한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노정면의 계엄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 갔던 바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당시 자신은 여의도 음식점에 한 언론사와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죄 받아야지. 처벌 받아야지. 그런데 왜 지금 이 국회의원들 문재인 따라 왜 이런 사람들 고소고발은 아직도 손도 안 대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우파의 고소고발은 속전속결로 하고 서부지법처럼 다 잡아버리잖아요. 왜 좌파들 고발 사건은 한 건도 제대로 안 하냐. 그러다 갖다 열받게 만들는지 송철호 항문화 사건은 무죄를 때려버리고 또 저기 뭡니까? 음주 운전 사고 치고 했던 문재인의 딸 문다혜는 불구속 기소하고 아니 연예인 그 뭡니까? 윤호중이 그 비슷한 사건인데 거기는 구속됐잖아요. 이 법이 이러니까 개판 5분제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내지르고 이판 사판 알 바 없다. 막 국회 면책 특권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생각으로 질러대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나라가 어정스러워지는 겁니다. 정치권 하는 꼬라지 보세요.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뭐 한 일이 뭐가 있지? 아무도 없잖아요. 소통 없이 일관되게 고발, 고소 이런 걸로만 대립을 하다 보니까 급기야 국민들 입에서 국회 해산이란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금 국회 꼬라지 보십시오. 일을 합니까? 여야가 지금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이거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함께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들과 추가 경정 예산 이런 논의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 정쟁 때문에 대본 뒤로 몰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결국 나중에 뭡니까? 국민의 피해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각 상임위들이 계엄 사태에 푹 빠져 있어서 정책 관련 논의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세비는 꼬박꼬박 잘 받아갑니다. 아이고, 과연 국회가 필요한지 안 한지 국민들 좀 잘 판단하시고, 뭐 있어야 된다는 방법 없겠지만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일을 안 하는데 세비만 축 내고 있잖아요. 문호동 무임금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자, 두 번째 찌르기로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기자들과 만나서 현행 87년 헌법체제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의회의 헌법을 위반한 과도한 권한 남용 등에 대해서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의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먼저 한번 따져드릴게요. 어이, 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의회의 헌법을 위반한 과도한 권한 남용 등에 대해서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어는 못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적어도 민주당에 맞서서 제대로만 싸웠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잖아. 야당 자체만으로 어떻게 탄핵이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62석이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배신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키더니 이번엔 198석이 모자네. 거기에 또 동조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그런데 뭐가 제어할 방법이 없냐고. 제어할 방법은 있는데 국민의힘이 하나도 안 해서 그런 거지. 권성동은 그러면서 지방 소멸 시대가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권은 반영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국가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뭘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만들어 준 거 가지고 제대로 이용하고 제대로 싸우라고. 지금 현재 국회는 만들어준 아주 좋은 제도를 전부 악용을 하고 나쁜 쪽으로만 운용을 하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고 국회가 저 모양이고 정치가 개판 5분쟁이 된다 이거야. 둘이 다 건실하세요. 권성동만 아니에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경기 평택 고덕발전소 현장 방문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헌법 자체가 87년 체제에 의해 여러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다만 헌법 전체를 손대려면 너무나 많은 논의가 필요해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치 체제 부분이라도 손댈 때가 됐다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 두 사람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둘 다 율사 출신입니다. 그러면 한가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개헌이 입에서 나옵니까? 죄도 없는 대통령을 어거지로 엮어서 감옥에 가둬놓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누울 자리 설 자리를 보고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권성동, 권영세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떤 이유가 됐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당력을 한데 모아서 야당의 정권 찬틀을 막아내는데 올인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겠습니까? 야당이 무려 29번이나 탄핵 남발한 동안 국민의힘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던 겁니다. 탄핵 남발과 입법 폭거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도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 이런 생각은 왜 못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려면, 더더욱이나 정치 개헌을 하려면 깔끔하게 하라고. 국회의원들의 특검부터 다 내려놓는 개헌부터 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영내란과 반란을 막으려면 국회 해산권을 부활하는 개헌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국회 해산권이 있으면 나라가 이 모양 되겠습니까? 국회 해산권이 6공화국 때 폐지가 돼버리니까 국회만 제재를 아니면 국회만 제동을 걸 수 있는 이 제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적어도 멋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개판에 대통령 위에 지금 국회 위에 지금 야당 위에 민주당 위에 지금 이재명 이런 꼬라지가 돼 있어요. 나라가. 특히 탄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 머슴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갔으면 그럼 국민을 대표한다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끼리끼리 모여서 탄핵하는 이런 꼬라지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부정선거 제도 이거 모두 다 뜯어 고치고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로 전환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다수 의석을 만든 정당이 지금처럼 마음대로 탄핵을 남발하는 이런 상태를 그냥 두면 탄핵 안 당할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꼽으라면 아마 99%가 국회라고 할 겁니다. 과도한 특혜가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특권을 내려놓던가 개헌을 통해서 탄핵 남발을 못하게 할 정도의 제재장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국회 해산권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부터 국가 중추기관들 모두 탄핵시켜놓고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지 탄핵 심리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9개인가 해놓고 이진숙 위원장 4대4 기각한 거 그건 날짜가 차서 할 수 없이 한 거고 대통령 거는 굳이 순수상 이렇게 빨리 할 이유도 없는데 만약에 임명하는 거 굳이 저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정작 빨리 해야 될 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한 심리를 빨리 해서 결정을 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시간 지금 나라 망하자는 거예요. 진짜 이거 지금 이런 데가 계엄 상태예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헌법재판관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경찰이 됐든 국회가 됐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가와 민족을 생각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만 하지 말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식이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망주고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있어 보세요. 전 국민이 전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되면 너희들이 뭐 정권 찬탈 족이 돼서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목숨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고 불법 탄핵에 항거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가 바로 서지. 이런 식으로 저거들 입맛에 안 맞다고 그냥 대통령 탄핵해버리고 그것도 어거지로 만들어서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저거 불필요하니까 내란죄를 빼버리고 그래놓고 또 저쪽에 가가지고는 공수처는 직권 남용죄를 해서 내란죄를 수하고 거꾸로 가서는 또 검찰은 직권 남용죄를 빼버리고 내란 수괴 혐의만 덜컥 넣어서 구속 기소하는 이 엉터리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법을 입법하고 법을 관리하고 법을 판단하고 법을 이행하는 이런 쪽에서 전신만신 이런 식으로 사법사회주의가 판치고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방송을 한 만큼 내용이 좀 거시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
다음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집회하다가 인생 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생각해도 제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데 목숨을 싸워야 되지 않겠냐고. 자, 싸웁시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